다음에 백윤규 전 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애초에 이거 자체는 영장을 치는 게 무리 아니었어요? 무리였을 뿐만 아니고 이게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기자님들도 그렇고 기레기님들, 기자님들 어쨌든 그렇고요. IMF 때 경제 관료들과 관련한 법적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부터 찾아보셔야 돼요. 그때 IMF는 사실 나라를 거덜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어요. 그리고 실제로 법적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무죄였어요. 그 당시에 재경부 관료들이 뒤에서 뭐 이상한 짓 했다. 이게 영화로까지 나오는 상황인데도.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소식이 새벽에 전해졌었잖아요. 그 영장 기각 소식이. 근데 그리고 새벽 3시였나? 또 어디 언론에서. 동아일보. 네, 동아일보에서 또 그것도 검찰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던데 상식이 있다면은 윤석열 검찰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참에 아예 그냥 대놓고 우리도 그렇게 편향성 있게 그냥 어차피 욕을 먹는 거 그냥 그렇게 가겠다 이거 선언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놈의 새벽 3시 보도. 그 동아일보 기사였는데요. 그 내용이 산업부 장관이 백 전 장관이 청와대 관계자와 민주당 의원과 접촉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의사실 공포잖아요. 네. 사실 이거 불법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관행이란 이름으로 막 퍼뜨리면서 특히 권력 수사할 때는 이런 수법을 제일 많이 우리가 봐왔던 게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이런 식이잖아요. 확인되지도 않은 거를 자신 없는 거를 뒷구멍으로 살짝 흘리면서 이렇게 상대방에 타격을 주는 건데 저는 박범계 장관이 이 부분에서 이거 감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규칙 위반이에요. 이거는 이미 조국 전 장관이 피의사실 유포 못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누군가 한 거니까 징계 사유죠. 결국에는 이제 이게 감찰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실 그 피의사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죄거든요.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미리 공표를 해버리면 오히려 범죄자 낙인 찍히는 효과가 있어서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박근혜 같은 경우에 그 알 권리 부딪힘이 이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부를 정도로 뭐랄까 윤석열 검찰에게 우호적인 법원이 백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 부분은 사실상 보면 거의 죄가 없다는 뜻에 가깝거든요. 아니 여기 그 푸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오 부장판사가 얘기한 부분이요. 피의자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 및 그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이거 멋있게 표현했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조작해 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네. 조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월성 1호기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아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각했어요. 소명이 충분치 않다. 이 자료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네. 이거 어쨌건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요. 이게 대표적인 윤석열의 정권 흔들기 수사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장관까지 구속영장을 쳤는데 이게 기각됐다고 하는 건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택도 없는 수사 이렇게 지금 간단히 말하면 이게 역풍인데요. 정치 세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런 식의 똥볼이 확인되면 역풍이 부는데 재밌는 건 검찰은 그게 역풍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쳐서 숫자를 더 많이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이면 되는 거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건의 얼개에 있어서 장관하고 청와대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이 직원들 몇 사람 구속영장 쳐서 구속시켰는데 장관에 대한 영장을 못 치면 뭐 너 자신 없는 거지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라도 무리하게 친단 말이에요. 이게 기각되면은 정치 세력 같으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거꾸로의 논리로 윤석열 검찰이 직권 남용으로 수사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일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산자부 장관이 직권 남용으로 지금 넣는 거잖아요. 업무방해라는 건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월성 1호기 업무방해래 완전.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 사안은 거꾸로 보면
그러면 검찰은 무죄받은 사건 모두에 대해서 조사받아야 돼, 공수처에.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판단할 때 보면 이 관료 체계의 중요성을 인정해요. 예, 국가 질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 중에 비리, 금전적 비리나 뭐 이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공무원에 대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 책임을 묻는 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물어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셨지 산자부 직원을 기소하고 구속한 거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그 파일 삭제가 주요 이유예요. 그래서 파일 삭제 이유가 지금 이 검찰이 계속 주장하는 바, 언론과 국민의힘이 의심하고 주장하는 바는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해서 비밀리에 월성 원전 빨리 폐쇄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 수석실 그리고 비서관이 산자부 장관을 접촉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완전 소설 쓰시네죠. 이거야말로 네. 추미애 장관의 명언 소설 쓰시네 진짜. 그러니까 장관이 또 가서 실무자나 이게 국장이나 이런 조사가 별로 말이 안 나오잖아요. 실무자에게 조작해 이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지금 이지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조작도 자기들의 가상이야.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가성비 있잖아요. 그 원전 자체가 100% 가동됐을 때 가성비 그걸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근데 고장나서 중단되고 또 고장나서 중단되고 이런 거 다 포함하면 경제성이 없다. 그럼요. 아, 잠깐 우리 왜 시작이 이렇게 박근혜 때부터라니까요. 그렇죠. 법원이 원전은 그렇죠. 법원이 이거는 가동 중단하라고 결정도 했어요. 그게 그 정현주 KBS 사장하고 비슷한 쪽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법원이 그렇게 예.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였더니 배임으로 딱 이런 미친. 그랬다 무죄 받았고 네. 정현주 사장님께 내가 궁금하잖아. 배상을 얼마 받았는지 여쭤봐도 그것만은 아주 대한민국 최고 극비였어요. 그거 배상 다 받아야 돼요. 받으셨대요? 받아야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침묵이세요. 너무 궁금해. 근데. 정 사장님 그 받으셨으면은 새날에 슈퍼챗 한번 쏴주시고요. 갑자기 받으셨으면 뒤가 슈퍼챗이야. 아 우리 진짜. 재밌게 하려고 엄청 노력해.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 근데 재밌어요. 그렇습니까? 예. 저도 뭐 윙크 한 번만. 아니, 짧게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검찰의 하는 행태를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약간 마인드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연애할 때도 보면 그거 진짜 변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스토킹하고 이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런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검찰도 어떻게든 망신 주기 하고 어떻게든 이것저것 쑤셔가지고 어떻게든 기소 한번 만들어내면 그러면 본인들 목적 달성했다, 잘했다, 서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변태적인 짓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건 국민에 대한 능멸이고요. 더 이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흔들지 마십시오. 이건 이게 기분이 굉장히 이럴 때 이 표현이 정확해요. 이럴 때 그냥 기분 나쁘다 그러면 마음이 속이 다 안 풀려.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지금 이제 윤석열이 우리 추범계 장관한테 인사권을 까이면서 인사권을 까이면서 물론 이제 시기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 대전에 박범계 장관이 공동 설립한 법무부인에 대한 수사 시작됐고요. 그게 보복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예. 그게 땡땡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도 추범계 장관이 그것마저 바꿀 수는 없어.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그냥 유임시켰잖아요. 잘한 근데 거죠.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 보면은 대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현직 검찰총장이 자기 임명권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수사를 계속해. 이게 기각도 당했어. 이 사람이 어떻게 대선을 나옵니까? 분하님. 그게 정상적인 상식의 인간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 중독되면 세상이 온통 그 시각으로 보게 돼. 그래서 이게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냥 내가 봤을 땐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계속 본 분들과 얘기하면 정말
내가 미칠 것 같아. 근데 윤석열 사주랄까 관상을 좀 봤더니 대선 나갈 생각 없어 보이던데. 저는 어때요, 사주? 사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이런 행위들을 아무리 윤석열이 뭐 사람이 아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본적인 걸 갖고 있는 사람은 대선 목적으로 뛰는 것보단 자기 방어의 목적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지금 중단된 걸 생각해 보세요. 법원 홍모 행정법원 판사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돌아온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행동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장모 처 사라졌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죠. 박범계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검찰의 원전 수사는 매우 이채롭다. 이채롭다. 이채롭다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표현 자체가? 그 박범계 장관이요. 저도 친했어요. 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이채롭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진짜 이채로운 거예요. 이채로운 거예요? 이게 이채롭다. 특이해. 왜 특이하다. 독특해. 그렇죠. 그런 얘기. 일반 상식이면 반해. 그런 이런 얘기예요. 뜻이겠죠? 반상식적이다. 비법률적이다 이런 소리예요. 요거는 이채롭다를요. 그 단어를 조금만 바꾸면 되게 재밌는 거 나오는데 검찰의 원전 수사는 매우 이국적이다. 어떤 분이 그 오늘 하루 종일 SNS 동거 보셨어요? 그 국적이 혹시 윤석열 장모와 윤석열 처와 뭐 나경원 전 의원 등등 국적이 다르냐. 그래서 외국법을 적용받고 그러니까요. 조국 전 장관 가족만 한국법을 적용받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국적이란 말이에요. 이국적. 한국이 아닌 것 같은 거. 그런 게 있었고 또 국회에서는 그 이은혜 장관이 답변한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조민의 입학 취소를 못한 이유가 검찰 수사가 앞섰기 때문이라고 헤드라인을 달아요. 아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마치 검찰이 수사가 뒤에 있었다면 조민의 입학 취소를 할 수도 있었다 이런 뉘앙스로 헤드라인을 뽑더라고요. 하여튼 정상적인 헤드라인은 이거예요. 개인의 직업 선택, 정치적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국회에서도 지금 그 황보승이 네. 국회에서도 스토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안 난 사안을 갖고 이 학생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금 누린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방해 속에서도 내가 그걸 전공한 게 있으니까 뭔가 일단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에서까지 그 대정부 질문을 해. 대법원 판결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나는 그게 어떤 사법 체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인지. 그 우선 그 윤혜 장관이 얘기한 거 행정적 절차 얘기한 거고요. 그건 타당한 거고 저 얘기 거꾸로 해석하면 검찰이 이렇게 빨리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감사를 하거나 살펴볼 겨를도 없이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때 여러 판단이 있었죠. 우리들도. 이게 무슨 기소까지 되겠나.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교육부에 감사 청구를 해요. 동양대에 대해서. 예. 그래서 동양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학교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감사를 하면 그게 뭐 한 6개월 걸리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 검찰이 사실은 개입할 수 없는 정도의 사안을 갖고 그렇죠. 또는 그들도 전혀 자유롭지 않은 어떤 인턴 증명서 같은 것들을 갖고 과도하게 현명을 들이대니까 아까 우리 방송 초반에 나오는 조국 장관의 압색한 곱색 숫자가 그만큼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개입할 곳 안 할 곳을 가리지 못하고 막 찔렀던 것이 그냥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 언론 보도는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때 연계돼서 조사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대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MBC 보도에선가 나왔던 걸 내가 다 숫자를 세봤어. 50군데밖에 안 돼. 근데 여기 지금 얘가 이걸 내가 만든 거는 이게 71군데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더 있다는 거예요. 제일 재밌는 거 또 있죠. 조구원 씨가 머물렀던 호텔방. 정경심 교수의 헤어드레스의 집 이런 식. 조국 장관의 동생을 실어다 준 그 차를 운전한 운전수.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털면 어떤 사람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그래도 멘탈이 있어서 다행인 게 막 돌 것 같지 않아요? 네. 보고 있으면. 난 내가 좀 있으면은 이민 갔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마음도 있겠지. 있는데 공익적 목적으로 참겠죠. 네. 그리고 본인의 자존감 때문에 응원합니다. 네. 저도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에 무슨 매뉴얼이 있나 초선들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황보승희 씨 예전에 보니까 그 있지. 팽수 논란 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조국 전 장관 따님 뭐 이 기자회견하면서 어그로 끌고 있는데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로 언론에서 다뤄주니까 그렇게 뭐 대비를 하려는 건가 진짜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야만적인 것 같고 저도 실제로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따님 어른스럽다 했는데 그거 조선일보에서 따가지고 그걸로 또 비난하고 있는데 황희도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뭐 그 셀럽이다. 이랬던 애가 뭐 역시 하고 있다. 셀럽. 아니 조선일보가 인정한 셀럽. 아니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비난을 하면 그 사람들이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쵸. 나는 그럼 옹호 못하겠다, 실드 못 지겠다. 그걸 노리고 저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여기서 뭐 같이 싸잡혀서 욕 먹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야 내가 위기가 생겼을 때 같이 힘을 실어주는 거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막 제가 말한 거 막 집중적으로 막 비난하고 특히 정의연 때 유시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막 문매 맞았잖아요. 김어준하고 그때 진짜 짜증도 나고 공포감도 느끼고 그럼 나 또 윤석열 총장한테 수사받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 같이 나서주면 힘이 나니까요. 네. 그리고 짤막하게 보도 하나 하자면 이게 지금 또 조민실에 연관이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뭐 블랙리스트라고 했던 그게 법정 구속됐거든요. 그 재판부는 법정 올라오신 구속을 두 번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판사.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각 부처마다 산하기관이 있어요. 근데 산하기관에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임기가 좀 남았는데 뭐 나가야 되고 말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이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적에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산하 기관 단체들 장들 대부분 그런 식으로 그만두게 했을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뭔가 했다는 그 혐의를 갖고 지금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을 시켜버려. 그래도 1심 끝났는데 왜 법정 구속시켜요? 그러면 과거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1심에서 유죄 받았잖아요. 법정 구속 안 했어요. 그 차이가 저는 진짜 이런 부분 제가 원회에 비해 사면 못 받은 비해 이 동병상련 해보면 현직 의원들은 잘 법정 구속을 안 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현직 장관이라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정경심 교수가 현직 의원이면 법정 구속 시키겠습니까? 저는 이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판사의 스타일을 알 것 같아요. 지금 김은경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 블랙리스트 아니다. 그리고 뭐 등등의 어떤 그걸 부인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했겠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속시키는. 아니 그래요. 무죄 주장하니까. 근데 홍정욱 딸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 마약 사범. 전 마약은 정말 정파를 떠난 정말 반사회적인 범죄 같거든요.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법이 이연령 비연령인지 이게 정말 분노스러워요. 저는. 이유는 이따가 나옵니다. 이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